지금부터 제342회 동작구의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왼쪽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천 의장님께서 개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박일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예의장 정재천입니다. 올여름 우리는 기록적인 폭염을 겪었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최고치에 달했고 안타깝게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이제 기후위기는 당장 우리 삶을 위협하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폭염은 더 이상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심각한 재난입니다. 어르신, 실외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지키기 위해 그 어떤 대책보다 선제적으로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동작구 의회는 앞으로도 폭염뿐만 아니라 모든 재난 상황에서 소외되는 구민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신청사로 이전한 이후 처음 열리는 뜻깊은 회의입니다. 1991년 제1대 의회 개원 이래 현 제9대 의회까지
34년의 역사를 이어온 우리 의회는 이제 장승백이 신청사에서 새로운 각오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울러 신청사 이전을 위하여 애써주신 박일아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어느덧 제9대 후반기 동작구 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동작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 동작구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서울시 최초로 입법 영향평가를 추진해 조례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구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각종 간담회, 토론회 등을 활발히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현장의 불편과 문제를 살피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했고 구민 삶과 직결되는 조례를 재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저는 1년 전 이 자리에서 구민의 대변자로서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 이상을 높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동시에 구청장님께도 의회와의 소통과 존중을 거듭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구청장님께서는 집중호우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불안정한 시기 그리고 신청사로 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곳곳에 화재가 발생하여 신속한 점검과 조치가 요구되는 시기에 의회에 사전에 설명이나 알림도 없이 회의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때야말로 구청장이 구민의 안전을 위해 직접 현장을 지휘하며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신청사 하자 문제 해결을 챙겨야 할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구민과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구정 운영과 구민 안전을 책임있게 고려하지 않는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며 집행기관의 최고 책임자가 장기간 부재하는 사실은 반드시 구의회와 사전에 공유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구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과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세심히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안건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 편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회복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관심 갖고 균형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후반기 남은 1년은 끝이 아닌 완성의 시간입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은 과제를 실천으로 채워가겠습니다. 동작구 의회는 모두 처음의 각오를 잃지 않고 구민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만 개의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권순기 부구청장 및 한상혁 생활경제국장께서 업무상 출장을 사유로 금일 본회의 참석이 불가함을 양해해달라는 집행부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의사 진행에 앞서 김효숙 의원, 장순욱 의원, 이영주 의원, 김은하 의원, 신민희 의원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동작구 의회 회의규칙 제27조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효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정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 이사동 구의원 김효숙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구청장의 싱가포르 국외 출장과 관련하여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4박 6일간 2025년 전국 평생학습 도시협의회 기관장 역량 강화 국외 연수로 싱가포르 국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자리를 비웠는데도 본 의원은 구청장이 한국을 떠나고 나서야 민원인을 통해 이 소식을 처음 알았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닙니다. 의장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가 장기간 자리를 비워 행정에 공백이 생겼는데도 의결 기관인 의회에 보고하지 않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배제한 처사가 아닙니까? 민원인께서조차 구청장이 일주일씩이나 자리를 비우고 해외 출장을 갔는데 어떻게 구의원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냐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건 국민이 보기에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긴박하고 중요한 이유가 있었기에 행정공백의 우려가 있음에도 본 의원은 물론이거니와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에게 이런 방구 없이 출장을 다녀왔어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구의회는 배제해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구의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의 대의기관입니다. 동작구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번 구청장의 국외 출장은 구의회를 패싱한 것입니다. 구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한 가지 더 말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번 구청장의 국외 출장 목적은 전국 평생학습 도시협의회 기관장 역량 강화 국외 연수였습니다. 평생학습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면 구청장께서는 충분히 다녀오실 수 있는 연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상도 사동 동장이 동행했을까요? 연수에 참여한 9개 지자체 모두 교육 또는 평생학습과 관련된 부서장이나 직원이 동행했는데 우리 동작구만 동장이 동행했습니다. 게다가 7월 말 8월 초는 장마철이라 언제 수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시기 아닙니까? 특히 상도 사동은 2022년에 큰 수해를 입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꼭 상도 사동 동장과 함께 갔어야 했습니까? 동작구의 평생학습 정책은 상도 사동 동장이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도 사동 동장께서 묻습니다. 동장은 동의 모든 행정을 운영 관리하는 관리자임에도 일주일이나 자리를 비우면서 지역구 구의원에게 아무런 보고조차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외 출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됩니다. 따라서 출장의 목적과 목표 성과가 명확해야 합니다. 이번 구청장의 싱가포르 국외 출장에는 약 94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중 상도 사동 동장의 여비로는 약 250만 원이 쓰였습니다. 평생학습 담당자도 아닌 공무원의 국외 출장으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된 것입니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번 사안은 국민을 대변하는 구의원 중 한 명으로서 매우 유감스러우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구청장의 국외 출장 일정은 구의회에 꼭 보고해 주시길 바라며 국외 출장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공직자의 동행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8만 국민 여러분, 정재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하 구청장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신대방 1, 2동 구의원 장순욱입니다.
저는 오늘 동작구 재정운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각 부서별 성과 지표의 실태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과 지표는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도입된 성과 목표 관리제의 핵심입니다. 정책 목표를 사전에 측정 가능한 지표로 설정하고 연말에 달성 여부를 평가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과 재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런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 부서의 성과 지표를 살펴보니 형식적이거나 심지어 있으나마나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성과 보고서의 문제가 결산검사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으로 있을 정도입니다. 해서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형식적인 지표 설정의 문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성과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다음 연도에 목표치를 더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춰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뒤에 화면 우리 여기 집행부 있으면 우리 국장님도 살펴보십시오. 성과가 잘 나왔으면 다음에 기준점을 더 높이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지표를 지키기 편하도록 후퇴하는 것입니까? 둘째, 측정 산식과 성과 지표의 연관성을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군속수당 지급 대상자가 많으면 보육 교직원의 근무 만족도가 과연 높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근무 만족도는 후생복지 제도나 각종 수당, 평등하고 자율적인 조직 문화 등과 같은 여러 요인들이 작용할 텐데 말입니다. 다음은 시간 관계상 타구의 사례만 한번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똑같은 행정자치과의 이 지표입니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더 구체적이고 측정 방식이 명확하며 무엇을 목표로 했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제 우리 동작구도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성과 지표에 대한 개선 사항을 정리하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성과 지표는 그 조직이 어떤 기준으로 성과를 관리하는지를 드러내는 행정의 척도입니다. 물론 몇 가지 성과 지표만으로 부서의 업무 성과를 전부 알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거창스러울 수도 있다는 점은 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에선 평가 지표 따로 근무평가 따로일 때가 많은 것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 발령으로 사람이 바뀌더라도 그 국이나 부서, 팀 조직의 주요 업무의 성과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성과 지표만큼 주민들과 구에 필요한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적절하지 않은 성과 지표 항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색 맞추기식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 달성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지표 설계 자체를 점검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부서별로 다른 자치구의 우수 사례를 적극 반영해 성과 계획서와 성과 보고서를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바꿔야 합니다. 성과 지표는 단순히 종이를 낭비하기 위한 그러한 자료가 아닙니다. 기획재정국장을 중심으로 전 부서가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개월 후에 있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 때 구에 제출된 성과 계획서를 보면서 오늘과 동일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집행기관에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님 한 5분 발언은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 주시고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구의원 이영주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8월 20일, 21일 열린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협의건 중 구정질문 취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작구 의회 2025년 연간 의회 운영 계획에 의하면 올해 2025년에는 총 4회의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고, 이는 이미 2024년 12월 10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사안입니다. 구정질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청장 등 집행기관에 지역 현안이나 정책 추진 상황을 묻고 답변을 듣는 공식 질의 절차를 의미하며, 의원들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대신해 구청 등 집행기관의 정책, 예산, 현안 등을 질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주요 사업 추진 현황, 예산 집행 내역, 복지, 안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이 다뤄집니다. 지난 8월 20일 오전 10시 운영위원회 시작 바로 전 집행부로부터 이번 임시회 구정질문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미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구청장이 직접 구정질문 취소를 요청했다는 이야기들이 떠돌기는 했지만, 운영위원회 당일 갑자기 논의 대상이 될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타깝게도 구청장의 의지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임시회의 구정질문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이 취소됨에 따라 우리 동작구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되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신청사에 입주를 하여 의회와 집행부 모두 새로운 건물에서 주민들을 맞이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 신청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구정질문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주민들을 대신해 신청사, 구청사 간의 행정적인 마무리, 건물의 하자보수 등에 대해 질의를 준비한 의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문점을 바로 해소하며 집행부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이번 임시회에서는 사라진 것입니다. 두 번째, 주민의 대변인인 우리 구의원들은 구청장 이하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이런 구의원의 의무를 부여해 주신 분들은 바로 우리 주민이십니다.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의원 고유의 권한을 스스로 축소하며 구청장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국민의힘 구의원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 구의원이십니까? 세 번째, 박일하 구청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제 임기가 3년째이신데 구정질문에 나와서 답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직도 어려우십니까? 박일하 구청장 취임 후 부쩍 많아진 행사에서는 밝게 웃고 사진 찍고 하는 것들은 처음보다 아주 좋아지셨는데, 주민들 앞에 본인의 구정활동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는 아직도 부담스러우실까요? 저는 부담스러워도 힘들어도 감당하는 게 구청장의 몫이고,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이 주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왜 하필 이번 임시회의 구정질문은 안 하고 싶으셨습니까? 신청사 그리고 구청사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대답하기 힘들까 봐 취소하고 싶으셨을까요? 아니면 동장까지 대동하고 다녀오신 싱가포르 국외 출장에 대한 질문이 예상돼서 싫으셨습니까?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구정질문을 취소한다는 건 주민들의 알 권리에 대한 도전입니다. 박일하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을 포함한 본인의 구정활동과 주민과의 약속을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치지 마세요. 이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정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 3, 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은하 의원입니다. 민선 8기 박일하 구청장이 이끄는 동작구 행정조직 문화는 지금 권위주의적 상하 관계 속에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억제되는 분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결과 권력을 등에 업고 권력을 남용하는 감사 담당관과 힘없는 공무원의 권익을 지키려는 노조 간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감사 담당관은 원래 비위, 부정, 부당 업무 점검, 갑질 근절, 인권 증진이라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간호직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던 방문보건팀장에게 보복성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전선에서 주민 건강과 돌봄을 책임지는 방문 간호사들에게 각종 행사와 구정 홍보를 지시하고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제출까지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기에도 동장의 재량 업무를 벗어난 부당 지시가 아닙니까? 방문보건팀장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 팀원들을 보호하려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국장과 동장과 소통과 협의를 통해 업무를 조율하면 될 일이었는데 감사 담당관이 이를 더 크게 키워버렸습니다. 동장이 내린 일일 실적 보고 지시가 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는 의사를 개진한 것에 대해 감사 담당관은 방문보건팀장을 조사실로 불러 장시간 정신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박일하 구청장님, 31년 동안 무탈하게 공무원 경력을 쌓아온 한 직원이 그동안의 금자탑이 무너질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방문보건팀장은 하루빨리 명예퇴직을 해서 새 자녀들과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찾고 싶어 합니다. 적극적으로 이 상황에 개입하셔서 감사 담당관의 부당행위를 멈춰 주십시오. 저는 이번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감사 담당관의 직권남용과 관련해 구청장의 책임감 있는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구정질문이 취소되었다고요? 뜬금없는 의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황당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알고 보니 박일하 구청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구정질문을 빼달라고 읍소했다는데 사실입니까? 만약 구정질문 취소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런 야합이 있었다면 의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책임 있는 의회가 원칙을 어기고 이런 방식으로 움직인다면 국민에게 어떻게 우리 의회가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신뢰받는 의회라는 슬로건이 저는 부끄러워집니다. 의회가 구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권력은 구청장에게 집중되고 재량은 남용되며 재량권은 남용되며 행정은 불투명해져서 주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구청장의 이익보다 주민을 더 우선시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박일하 구청장에게 호소드립니다. 공무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주민 여러분께서도 더 편하고 행복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 행정의 수반으로서 동작구 내 갑질문화 척결에 앞장서 주십시오. 감사 담당관의 부당한 행위를 지금이라도 멈춰 주십시오. 만약 계속해서 이 사태를 방치하신다면 앞으로 구청에는 더 큰 폭풍이 불 것임을 명심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동실 의원이 박수 치는 거 아닙니다. 본회의장에서. 김은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자꾸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나올 겁니까? 신민희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38만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 1동 4당 5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신민희 의원입니다. 저 역시 구정질문과 관련한 내용으로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작구에는 5대, 6대 의회에서 연 4회 분기별로 운영하던 구정질문을 7대, 8대, 9대 전반기까지 연 2회 정례회만 운영해 왔습니다. 작년 11월 의정단회의에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연 4회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고 12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연 2회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구정 현안은 시시각각 발생하며 복지, 안전, 환경, 교통 등 다양한 정책 현안이 연중 수시로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의회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연 4회 구정질문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구정질문은 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인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의회가 주민을 대리하여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집행부의 정책 방향을 확인하며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의 보장입니다. 다시 말해 구정질문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핵심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8월 20일과 21일 동작구의회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이번 임시회 회의 일정에 예정되어 있었던 구정질문을 빼달라는 급작스러운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미 수차례의 논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 의사 일정을 취소하는 것은 결코 섣부르게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타당한 사유가 수반되어야 하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저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취소에 반대하였으나 다수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결정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에서 구정질문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경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구청장의 식사 자리에서 구정질문의 횟수가 늘어난 것에 불만을 표현한 박일하 구청장과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고성과 언쟁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구정질문을 연 4회 운영하는 것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청장 개인이 불편하다고 정해진 의사 일정까지 바꾸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하게 주민의 알 권리를 축소하고 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제약하려는 행위입니다. 구정질문은 의원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38만 구민을 대신한 의회의 책무입니다. 주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행정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의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를 많다,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설명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연 주민을 섬기는 자세입니까?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구청장의 이러한 무리한 요구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거수기 역할을 자처하며 동조했다는 사실입니다. 구청장을 위시한 집행부를 감싸고 두둔하며 의회의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가 아닌 집행부의 하청으로 전락하는 길입니다. 주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임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연 4회 이상의 정례적인 구정, 시정 질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의회가 연 4회의 구정질문을 도입한 것은 결코 과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대 요구에 뒤늦게 부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줄이려 한다면 그것은 시대의 역행이며 주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단호히 요구합니다. 구정질문 취소를 요청한 구청장과 이에 동조하여 이번 회기 구정질문 없애버린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주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주민의 알 권리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철회하고 의회의 정당한 기능을 존중하십시오. 구정질문 확대는 결코 후퇴할 수 없는 민주적 진전입니다. 주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은 더 자주, 더 투명하게 점검되어야 합니다.
구청장이 불편하다고 해서 일부 의원들이 눈치를 본다고 해서 이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저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행정을 더 엄정히 점검하고 더 나은 구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동작구청 집행부 및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또한 이러한 노력에 협력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촉구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신상 발언요? 아니 신상 발언입니까? 의사 진행 발언입니까?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청장님이 지금 의원이 아니니까 신상 발언 안 될 거고 의장님 허락하에 구청장이 한번 발언 듣고 싶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우리 구정 질문을 없앴는지 그렇게 부탁을 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상 발언입니까? 의사 진행 발언입니까? 응? 어떤 신상 발언입니까? 이전 의원님에 대해서 통령 의원 5분 발언에서 거론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의사 진행 발언으로. 이주원 의원께서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회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 운영위 위원으로서 또 참석했던 위원으로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떤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같은 의원으로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자리는 과대망상에 사로잡혀서 그런 허위 발언들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하는 말씀이지 자리입니다. 일단은 그 사전에 그 구청이나 또 구청장님의 요청이나 협조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일날 아침도 직원분들이 찾아오셨지만 인사만 하고 저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추후에 그 사실관계를 파악을 했고요. 저는 처음부터 내번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그런 의원들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2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었고요. 상임위에서의 또 질의나 또 아니면 국과장님들과 직접 대면해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개선하고 또 지적하는 그런 방안도 있고요. 또 오은 발언도 있고요. 또 저에겐 또 행정감사라는 또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반대를 해왔었고 그리고 지난번 운영위에서도 이 사안에서 언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요청으로 인해서 된 부분이 아니다. 그거를 우리 여기 계신 분들께서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구정질의가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협치란 말씀 우리 야당 의원님께서 많이 하시잖아요. 협치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우리 구청장님 여기 앞에 세워두고 굉장히 공격성 발언하시고 굉장히 고성 지르시고 죄송한데 그 회의 규칙을 좀 지켜주시고 발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 협치가 됐습니까? 제대로 답변이 나왔겠습니까? 그렇게 강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물론 구청장님도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협치라는 것도 쌍방통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협치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저도 운영위 부위원장으로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이주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네, 이영주입니다. 제가 발언하고 싶은 내용은 이주연 의원님의 이제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공감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주연 의원님께서 의견 개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발언한 것이 없고, 그리고 운영위원회 10분 전에 집행부에서 와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자신의 생각으로 요청을 했겠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이전에 들었던 소문에 대해서는 언급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확인하시면 될 것이고, 집행부에서 10분 전에 구정질문을 취소해달라고 했는데 어느 공무원이 자기 스스로 그것을 결정해가지고 운영위원회가 열리는데 10분 전에 급작스럽게 와가지고 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님의 요청이나 의중이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구청장님도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5분 발언을 한 것이고, 이미 구정질문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5분 발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에 대해서 공격적인 발언이나 이런 부분 이제 많이 배려해 주시는 건 알겠는데요. 저희 운영위원회 안에서도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구정질문이나 5분 발언에 대해서 우리 자정 능력을 키우자. 우리 의원 개개인이 우리의 능력과 그리고 좀 더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좀 더 젠틀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구정질의를 그리고 5분 발언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논의 또한 있었습니다. 그것을 갖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나왔던 논의가 무엇입니까? 이 형식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발언을 했던 것이고요. 형식은 그대로 두고 그렇게 구청장님이 원하시거나 또는 신청사 이전으로 인해서 집행부가 그렇게 어렵다면 형식은 그대로 둔 채 우리가 그럼 이번에는 한번 우리 스스로 자정하자, 우리 스스로 한번 자제하자, 이렇게까지도 얘기 나왔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노력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 어떻게 노력을 합니까?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한 사안을 우리 스스로 뒤집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누워서 침을 뱉는 것인데, 그걸 막고자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발언했던 거 아닙니까? 하도 지금 구청장 면피하기 위해서 집행부 힘들다, 신청사 이전하고 나서 너무 어렵다고 하길래 그러면 임시회 중에 구정질문 취소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그럼 이번에는 한번 하지 말아주자,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자고까지 의견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협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한 분 한 분 다 전화 돌리고 의견 지금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는 걸 무기로 해서 구정질문 취소해 주셨잖아요. 그 정도 하셨으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나 우리 구청장님 배려 안 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속기록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구정질문에서 이주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맞습니다. 질의를 하는 의원이나 답변을 하는 구청장님이나 또는 집행부들 모두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은 서로 노력하고 자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나왔던 모든 내용들을 무시한 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 사이에서도 5분 발언이나 구정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민분들 앞에 더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더 많은 내용, 핵심적인 내용을 갖고 더 예의를 갖춰서 앞으로 더 노력해서 좋은 모습 보이도록 하려는 생각도 우리 의원님들 모두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변정도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진행을 발언했기 때문에 양당 간에 2명씩 한걸로 해서 이번까지만 의사진행 발언을 듣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서당 1, 2동 지역구 변정도 의원입니다. 제가 운영위원회 한 일원으로서 오늘 의원님들의 의원의 권리와 주민의 대표로서 해야 할 말씀을 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일부 의원님들이 국민의 의원님들이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데에서는 동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그날도 운영위원회에서 이번에 신청사 이전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피로감에 너무 누적돼 있었기 때문에 구정 질의를 좀 자제해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회의를 시작한 거로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동안에 신청사가 이전하면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많은 고통도 겪었다는 것을 저 알고 있습니다. 뭐 공사라는 게 잘해서 하자가 있는 게 아니고 잘못돼서 하자 있을 수도 있고 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사 이전하면서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동분서주하는 것도 제 눈으로 분명히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구정 질의는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이 아까 우리 한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의 인권도 보장해주고 공무원의 일할 수 있는 길을 좀 터주자는 의미에서 구정 질의를 이번에는 좀 절제해달라는 그런 의도로 이번에 운영위원회에 임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국민의힘 의원들 구청장 거수기 할 용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분명히 숙지하시고 앞으로 구정활동하면서 한 의원의 얘기를 갖다가 전부 다 같이 몰아가는 그런 처사가 없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구정질의 해주신 5분 발언 해주신 의원님들 분명히 국민을 대표해서 할 얘기 하셨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모든 언사를 표명할 적에는 앞뒤 가려서 하실 말씀을 분명히 가져서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변종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해야 하니까 저희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제342회 동작구의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18일 이영주 의원의 5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안 15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8건이 제출되어 23건을 각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 제안 설명을 들은 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5년 2분기 예산의 전용 내역이 보고되었으며 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일반특별에게 세입세출 예산 총칙 제9조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7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국시비 보조금 58억 3,146만 원을 재난대응 관리 등 29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고 2025년도 제8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444억 7,402만 원을 시소유 공원관리 등 8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으며 2025년도 제9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18억 8,563만 7천 원을 도로시설물 관리 등 21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고 2025년도 제10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국시비 보조금 4억 2,140만 1천 원을 서울시 안전보안관 지원 등 13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소연 의회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인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 회기를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올부터 9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인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신동철 의원과 김효숙 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권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재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 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8억 182만 9천원보다 99억 3,959만 9천원이 증가한 1조 137억 4,142만 8천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983억 9,076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9,884억 5,126만 5천원보다 99억 3,959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53억 5,066만 4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전입금 97억 3,544만 8천원과 2024 회계년도 결산 순세계 잉여금 5,102만 3천원, 국시비 보조금 1억 5,312만 8천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2차 정부 추경 사업인 민생회복 소비 쿠폰 발행과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교통 혼잡 모범 운전자 활동비 지원 등 민생 안정과 국민 불편 해소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편성 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1억 292만 원 증액, 물건비는 5,277만 8천원 증액, 경상이전은 97억 8,390만 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을 분야별 내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행정자치 기반 강화 97억 3,544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생활체육 육성에 1억 8,015만 1천원을 증액하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교통질서 기반 조성에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입니다. 예치금 97억 3,544만 8천원을 감액하여 기타 지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민생 안정과 국민 생활 지원을 위해 구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은 건전재정 운영 원칙을 바탕으로 예산을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죠? 다시 한번.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까? 지금 그 회의가 끝났고 그런데 답변을 아니 잠깐만요. 다시 노성철 의원님이 제가 하신 거니까 청장님, 노성철 의원님이 아까 의사 진행 발언에 있어서 청장님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답변하겠다 하면 내가 마이크를 주고 하지 않겠다면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노성철 의원님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상정에 앞서 예결위 구성에 관한 의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1시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 양당 간에 저희한테 저 의장한테 위원 아직 명단이 저한테 제출이 안 됐어요. 안 왔습니다. 안 왔습니다. 그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으로는 김효석 의원, 장순욱 의원, 변종덕 의원, 신동철 의원, 김영림 의원, 이영주 의원, 송동석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10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선 결과는 다음 본회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권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